직원이 꼭 알아야 하는 30가지 노무 이야기. 자, 오늘은 마지막 30번입니다. 페이지는 120페이지고요. 퇴사하면 누구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게 마지막에 이제 실업급여 부분이고요. 이 실업급여 뭐 되게 많이 관심이 가는 그런 주제 중에 하나죠. 자, 실업급여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자칫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내가 그냥 회사에서 실업을, 그러니까 해고를 당하고 내가 실업 상태가 되면 그냥 신청해서 받으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게 원래는요 실업급여가 아니라 이제 구직급여로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업급여는 뭐 구직급여랑 그다음에 취업촉진수당 뭐 이런 것들이 나눠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냥 실업급여라고 얘기는 하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구직급여. 자, 이름이 달라지니까 느낌이 다르죠. 그러니까 실업이 돼서 받는 돈이 아니고 내가 구직 활동을 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돈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사에서 이게 속된 말로 잘리는 거를 한번 구분을 해보면 자발적인 퇴사가 있고요, 비자발적인 퇴사가 있습니다. 자, 그럼 자발적인 퇴사라는 건 뭐죠? 내가 사직서를 쓰고 사직을 하고 그냥 나온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구직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내가 내 스스로 나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구직급여, 그러니까 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비자발적인 퇴사, 그러니까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당해서 내가 내 자의적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비자발적으로 내가 퇴사를 했다, 이렇게 돼야지만 그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조건도 있죠. 조건도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상 180일 이상이어야 됩니다. 자, 물론 이제 그 초단기 근로자들은 조금 다르긴 한데 일반적으로 18개월간 통상 180일 이상, 그러니까 피보험 그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우리가 흔히 6개월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이제 착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최근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루 이틀 때문에 실업급여, 구직급여를 못 받는 사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6개월이 아니라 180일이라는 거 유념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대략적으로 이제 개월수를 보면요, 7개월이 될 수도 있고요, 8개월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자발적인 퇴사일 때는 실업급여, 구직급여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자발적인 퇴사일 때도 실업급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122페이지부터 해서 좀 몇 가지를 적어놨는데 총 7가지를 적어놨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발적 퇴사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아래 사유가 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아래 사유라는 건 뭐냐면, 근로조건이 제시된 것보다 혹은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것보다 낮아졌거나 임금 체불이 된 경우, 이거 그러니까 노동법, 근로기준법이 위반된 경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최저임금 주휴수당 지급받지 못한 경우, 연장근로 위반, 그 다음에 휴업으로 평균 임금의 70%를 미만을 받은 경우, 이런 경우가 이직일 이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이 이런 경우가 생겼다면 내가 자발적으로 회사를 나왔더라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회사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경우, 뭐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 전환, 직제 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축소,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경영의 악화, 뭐 이런 여러 가지 회사의 제도에 문제가 있어서 내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이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회사에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은 겁니다. 종교, 성별, 장애, 노조활동 등, 그 다음에 성희롱 뭐 이런 것들을 당해가지고 내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구직급여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네 번째는 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다른 데로 지방으로 옮겨져서 출퇴근 시간이 엄청나게 늘어난 겁니다. 이런 경우도 입증을 하면 내가 자발적으로 퇴사를 했더라도 받을 수가 있다, 실업급여를. 그 다음에 가족의 간호, 육아를 위한 휴가 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가족의 간호나 육아 휴직을 위해서 내가 휴가 휴직을 했던 게 아니고 그거를 허용하지 않은 겁니다, 회사에서. 이런 경우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정년도래나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는 경우, 그 밖에 직장 형편에 비추어 볼 때 통상적으로 다른 근로자 역시 이직했을 것으로 객관적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 뭐 이건 쉽지 않겠지만 뭐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인정이 돼서. 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단순히 실업 상태로 그냥 신청만 한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용센터에 가셔서 신청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적정한 교육도 받으셔야 되고요. 지금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전염병 사태로 비대면이기 때문에 그 이제 가서 교육받고 하는 것도 횟수도 되게 많이 줄어졌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해결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교육은 이수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구직 활동이 정기적으로 계속 이루어지셔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이거는 참고적으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이제 실업급여가 신청이 돼서 받는 기간 중에 만약에 내가 이제 해외여행을 만약에 가서 뭐 한 1개월 동안 2개월 동안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놀고 있다, 이런 경우도 구직 활동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만약에 적발이 된다면 만약에 제외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좀 체크를,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할 예정이 있다면 고용센터에다가 미리 신고를 하시고, 그 기간이 구직 활동하지 않은 걸로 신고를 하시고 가는 것이 좀 안전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구직급여라는 거는요, 뭐 상한액과 하한액 뭐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업급여를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서 뭐 몇 년, 그 다음에 몇 년 근무했느냐, 또 이런 뭐 그 나이가 몇 살이냐, 이거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2019년 10월 달에 이제 변경 조금 돼 가지고요, 조금 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게 점점 좀 금액이 늘어났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예전에는 이제 뭐 30세 뭐 50세 이렇게 구간이 있었는데, 이 30세 구간도 없어져서 다 이제 같이 받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늘어났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업급여를 이제 만약에 받게 돼도 뭐 회사가 뭐 이걸로 인해서 큰 뭐 데미지를 입고 이런 건 아니지만, 이제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실업급여를 받는 직원이 발생하면 기존에 이제 고용지원금을 받고 있었다 그러면 이게 서로가 이제 중복 지급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만약에 지원금이나 실업급여 둘 중에 하나를 하게 되면, 그래서 실업급여 우리 직원을 신청을 해줄 때 우리 지원금이 기존에 있었는지, 아니면 지원금을 신청할 때 기존에 실업급여 받은 직원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원금이 모두가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중에 일부 지원금들은 중복으로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가 지급됐는데 또 하나를 신청하게 되면 이제 기존에 받던 게 이제 정지될 수가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좀 체크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24페이지에 이제 키포인트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실업급여는 단순히 실직했다고 지급되는 게 아니다. 구직활동을 해야만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구직급여라는 단어를 쓰시는 게 맞다. 구직급여액은 매년 이제 변동이 되고요. 수급기간은 피보험자의 연령, 장애 여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당연히 정해집니다. 그리고 뭐 처음에 말씀 안 드렸지만, 당연히 고용보험 가입한 사람을 대상으로 실업급여가 되는 거지, 뭐 고용보험도 가입을 안 했는데 나중에 나 회사에서 해고당했으니까 실업급여 주세요, 가입도 안 했는데, 그냥 보험 가입도 안 했는데 보험금 달라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직원이 꼭 알아야 하는 30가지 노무 이야기를 1번부터 30번까지 지금 쭉 정리를 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간단하게 이렇게 단락단락 끊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1번부터 30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또 이 책 또 참고하셔가지고 또 부족한 부분들을 좀 이렇게 보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새로운 주제, 또 새로운 책으로 다시 또 만나 뵙기를 간절히 고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